자, 갑시다. 가은아, 뭐 보고 있어? 가은 쇼핑하려고? 어? 가을이어서 쇼핑을 한번 하려고요? 허허이, 참네. 하버드 분필 사실래요? 하버드 분필이 있다고요? 아니 MIT인가? 어. 거기 가가지고 분필 하나 세려 왔어요. 세비 왔어요? 네. 아니, 사실래요? 아니면 굳이. 저기 쓰지 않았나? 하버드. 자, 봅시다. 지훈아, 이거 뒤에 때리지 마요, 알겠죠? 지훈아, 조금 앞으로 와. 조금 앞으로. 그래. 왠지 존재 자체가 불안하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요? 알았어. 그냥 호기심을 한번 이렇게. 맞으면 안 되지. 이거 좀 이게 결이 다르게 도현이 같네, 좀. 진짜. 자, 봅시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프린트에, 연력학 프린트에 거기 초반에 개, 상태 및 에너지 이런 말 나오는 프린트 있죠? 찾았슈? 그래서 거기서 문제 하나 풀어볼 건데요. 초반 문제는 좀 쉬워서 4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이렇게 생긴 프린트의 4페이지. 아니요, 누군가가 풀어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풀어놓은 걸까요? 그래. 그래. 하리고랑 민재랑 같이 붙어. 그래요? 잘했어요. 민재 여기도 보여? 여기 지금 들어있는데. 한국은 몇 시라? 그래서 예제 1번은 그 일의 정의하고 예제 1번은 일의 정의하고 내부 에너지를 묻는 건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한번 해볼까? 자, 예제 1번, 예제 2번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응? 뭐라고요? 지금 두 개가 있잖아요. 엔탈피랑 자발 수 있는. 엔탈피 부탈. 아. 거기에 4페이지. 아. 몇 페이지? 자, 예제 1번, 예제 2번. 자, 금방 할 수 있겠어요? 답이 맞나요? 푼 것 같아요. 제대로 했어요. 자, 한번 해보면 연습 문제 1번부터 봅시다. 워밍업으로다가 크게 어렵지 않은 거라 해보면, 자, 외부 압력이 1.2기야. 그래서 자, PEX가 1.20 이고 기체의 부피가 자, 어디서 어디로 변했냐면 0.5리터만큼 0.500리터만큼 팽창을 했대요. 주의야, 열의 교환은 없었다고 했을 때 걔가 한 일.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일의 정의 뭐예요? 자, 일의 정의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죠. 여기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셔야 알겠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외부 압력이 1.20 atm으로 일정하죠? 일정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뿌롱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PEX 델타 V 이렇게 바뀔 거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PEX가 1.20 atm 곱하기 델타 V가 부피 변화가 0.5리터만큼 팽창했다고 했으니까 0.500리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계산해 주시면 얼마야? 0.60 맞나? atm 곱하기 리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왜 어디가 틀렸어요, 계산이? 아, 제가 리터 ATM을 바꿔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현수 인정. 아니야. 틀렸어. 아니 예? 쓴 거는 마이너스 6L ATM이고 저거는 2.2 곱하기 0.5 아니 이게 아니야. 알아서 바꾸세요. 이게 말이 많아.
아니 뭐 이렇게 뭐 계산 실수할 수도 있죠. 하려고 실성이 아니죠.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 실수하면은 또 이제 점수가 깎일 수 있으니까 이게 잘 이제 싸우지 좀 마. 아 나 진짜 참 싸우지 마. 친구들끼리 다리 보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 사람 진짜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0.60 ATM 리터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 ATM 리터를 그 문제에 제시되어 있네요. 곱하기 101.325 줄 이렇게 바꿔서 그 뭐냐면은 곱해가지고는 줄로 표현하시면 돼요. 한 60줄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내부 에너지 변화. 요거를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요 델타 E는 내부 에너지죠. 네. 문제에서는 보통 U 이렇게 쓰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E로 더 막 익숙해가지고 E로 썼네요. 그럼 이때 이제 뭘 써야 되냐면 그 유명한 연력학 무슨 법칙? 제1법칙.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 더하기 뭐? Q 플러스 W.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문제가 아마 단열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열출입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죠? 문제에서 보면 그 주의와 열의 교환은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이제 단열이란 얘기예요. 열이 이제 출입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Q 부분을 뭐라고 0이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바로 1이니까 뭐다 마이너스 0.60 ATM 리터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1이 지금 1의 부호만 놓고 보면 어쨌건 음수죠. 1을 계산했는데 부호가 음수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팽창. 예, 팽창 맞고요. 조금 더 풀었으면 시스템이 서라운딩에 뭐 해요? 일을 했다. 그 의미가 바로 이제 1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뜻이죠. 알겠죠? 그렇게 표기된다는 걸 이해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피스톤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만큼 팽창을 한 거야. 여기가 이제 V1, 여기가 V2. 그러면 늘어난 요맨치의 부피가 여기 바로 0.50m라는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이 기체가 들어있는 이 내부를 시스템, 요걸 시스템이라고 하면 시스템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바깥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야. 사람이 이상하게 앉아 있네. 앉아 있던 거야. 그러면서 이게 피스톤이 밀면서 여기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이 여기서 우와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의자가 밀려 나가면서 이 사람이 쭉 움직이게 된 거지.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녀석이 팽창을 하면서 시스템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공급했다라는 의미가 요 일의 부호가 음수다라는 거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습 문제. 연습 문제 2라고 돼 있죠. 자, 50g의 철을 25도씨에서 일정한 부피의 닫힌 용기 속에서 이 열린 비커 속에서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행해지는 일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철과 염산의 반응. 자,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철과 염산의 반응의 반응식 한번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염산이 HCl이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제 뭐가 만들어질 거냐인데 질 거냐인데 그래요. FeCl2 이게 만들어지고 수소기체가 생성됐다 라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그 문제에서 조금 확실히 해주는 게 좋은데 FeCl2라고 하면
2가 플러스잖아요. 그죠? 근데 철은 몇 가도 잘 존재할 수 있죠? 철은 3가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3가도 존재할 수 있어서 이 둘 중에 뭔지를 사실은 규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원래 문제에는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편집하면서 이게 뺀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있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뭐 이 경우는 편의상 그냥 요거라고 해봅시다. 이건지 보면 될 텐데 뭐 기본적으로 요거라고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철 있고 그 다음에 염산 있고 FeCl2가 만들어졌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질량 보존을 세우면 여기다가 2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2라고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게 뭐냐, 50g의 철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은 50g을 준비를 했고, 요 HCl은 의미상 왕창 넣었다는 뜻이에요. 왕창. 그래서 왕창 넣었다는 뜻은 여기에 있는 철이 완전 소모되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응을 했는데 완전 소모된 반응물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한계 반응물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철이 완전 소모됐다고 가정을 하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고요. 자, 그럼 반응식 상에서 화학 양론을 따지면 바로 어떻게 될 거냐? 소모된 Fe 몰수 하고 여기에 있는 생성된 H2 몰수가 뭐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화학양론 계수가 1대 1이니까. 그럼 여기서 그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철의 그 지금 사용된 질량이 얼마예요? 50g이죠? 네. 근데 철의 원자량이 얼마쯤이에요? 안 나오겠습니다. 철의 원자량을 뭐 찾아주시면 되겠죠? 철의 원자량을 찾으면 얼마쯤 될까요? 철의 원자량이 55.8. 맞아요. 그 정도 맞아요. 자, 우준이 되게 모범적이죠, 학교에서. 아닌가요? 맞아. 저 은정이한테 물어봐야겠다. 김정희가 제일 은정이 네? 쌤. 네. 은정이가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은정이가 제일 문제예요. 제일 모범적이지 않아요? 정이 수업 들어? 아니, 저기 있어요. 밖에. 저기 있어요. 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쌤 시계는 홈으로 적어다녀요? 아니? 시간이 안 맞던데. 아니, 조절을 안 해서 그래. 귀찮아. 하도 귀찮아가지고. 펌이 많네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시간 때문에 차고 다니는 이게 그냥 이게 좋아하는 디자인 맞추면 되는데 이게 쌤은 너랑 예. 다른 시간. 하루에 30초씩 틀려지거든요. 하루 30초 달라져서 정기적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귀찮아가지고. 다른 시간에.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합니다. 약간 다르. 그래서. 이따 조절하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우진은 얼마나 55 얼마? 55.8 g per 몰. 그러면 얘 계산해 주시면 50 나누기 55.8 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 3 실험 과정 1 정적 과정. 자, 어떻게 실험을 했다는 얘기냐면 바로 짜자자잔. 자, 이런 식의 밀폐 용기에다가 이압 철 이렇게 놓고 HCl 수용액에 담그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뭉게뭉게 뭐가 나올 거냐면 수소 기체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릇에서 이 두 개를 반응시켜 가지고는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건 부피 변화는 얼마예요? 부피 변화는 0이 되겠죠? 네. 그럼 부피 변화가 0이면 자, 1의 정의가 마이너스 인티그럴 외부 압력의 dv니까 부피 변화가 없으면 바로 0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정적 과정이라고 하면 밀폐된 그릇에서 반응을 했다고 하면 1은 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정적 과정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열린 비커 속에서 염산과 반응시킬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아, 이 열린 비커 밀려있네요. 뭐 0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열린 비커라는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좀 적절하냐면 이겁니다. 자, 여기 쉴게요. 쉴게요. 실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여기 이제 철덩이를 넣고 철덩이 50g을 넣고 충분한 염산을 부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격벽으로 막아서 외부 이제 대기압이랑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충분히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반응을 시켜가지고는 자, 여기에 있는 철이 완전히 다 소모가 되는 거니까 몽창 뭐가 된다? 이 내부는 HCl 수용액과 FeCl2 수용액이 된 상태에서 외부 대기압이 1기압으로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H2 가스가 생성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것을 지금 문제에서 그냥 단순하게 열린 비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열린 비커에다가 진짜로 실험을 하면 이거 부피 측정도 안 되고요. 부피 측정도 안 되고 그 외부 대기압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때 온도가 몇 도라고 했냐면 25도씨라고 했죠. 온도는 298 켈빈.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첫 번째 일 생성된 이렇게. 자, 저 보시면 생성된 기체, 생성된 기체가 뭐야? 생성된 생성된 H2 가스의 부피를 계산할 필요는 없죠. 계산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부피를 구할 수는 있으나 부피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1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은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델타 V. 맞죠? 자, 그러면 일단 8. 자, 이렇게 외부 압력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등 앞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PEX 인티그럴 dV로 외부 압력이 적분 바깥쪽으로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면 얘는 단순히 델타 V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델타 V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전과 요 후에 부피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마이너스 PEX 하고 V
V 나중 빼기 V 처음 일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이 처음에 있는 이 부피 있죠. 얘를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왜 무시해 버릴 수 있냐면 기체는 액체에 비해서 부피가 커요, 부피가 작아요. 기체는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전후의 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생성된 수소 기체만의 부피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무시해 버리고 그냥 얘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바로 생성된 기체의 부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쟤를 다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 물론 약간 근사적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PEX의 부피 기체, 생성된 기체만의 부피라고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생성된 기체가 지금 누구예요? 요 생성된 기체가 지금 수소 기체인 거고 그 몰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를 그 다음 또 어떤 가정을 할까요? 그 다음 어떤 가정을 하면 계산이 편리하게 나타날까요?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수소기체가 이상기체라고 하면 얘를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nRT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제 부피가 크게 나타나긴 할 텐데 그 부피가 얼마인지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쓰고 기체 몰수는 얼마예요? 50 나누기 55.8몰 곱하기 기체상수가 나와 있죠. 기체상수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8.31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8.31을 쓰고 단위가 어떻게 돼 있죠? 줄, 켈빈 역수, 몰의 역수 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이때 온도가 얼마예요? 298켈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위 살펴보면 단위가 여기 보시면은 켈빈 약분되고 몰 약분되고 무슨 단위만 남아요? 줄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딱 계산을 하면 어떤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됐다. 그다음 네? 그 1몰이 22.4리터인데 그게 0도씨 0도씨일 때죠. 그래서 만약에 온도가 0도씨였으면 그걸 써도 돼요. 그걸 써도 되는데 그게 온도가 달라지니까 뭐 좀 귀찮게도 이렇게 뭐 하는 수밖에 없네요. 네. 그냥 어차피 반응한 부피는 반응했을 때 나는 약분 부피니까 네. 데이터 n으로 쓰면 되나요? 뭐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네. 저걸 풀이 과정에 네. 글을 좀 적어야 되니까 아, 그래요? 아닌가? 그냥 뭐 이게 요 둘의 차이를 그냥 나중 빼기 처음 요게 근사적으로 생성된 기체의 부피라고 해주시면 바로 여기다가 뭐 그냥 이게 말을 쓰면 되죠. 생성된 기체의 몰수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녀석의 몰수가 아니라 기체의 몰수만을 n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뭐 언급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쭉 넘어가서 7페이지 7페이지 자, 7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가역적으로 자유롭게 이세가지 가역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등온 팽창이 뭐야 그래서 가역적으로 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알아두실 게 거기 그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찾았어요? 단열 팽창? 이거 아마 문제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열 팽창 수식을 좀 외워 놓으세요. 알겠죠? 꼭 외워 놓으세요. 증명이 나올까요? 증명이 나올까요? 증명하면은 네. 13기가 너무 그런가요? 불쌍하잖아요. 증명은 쉽기 때문에 금방 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이것도 알아두는 그 전에 또 하나 까먹을까 이거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거기 6페이지에 자 이상기체의 일정 부피 몰 연용량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찾았어요? 6페이지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요거 한번 슬쩍 얘기를 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자 교재 6페이지에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뭐냐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상기체에 대한 전력학 제1법칙에서 우선 이상기체에서 내부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상기체에서 내부 에너지. 자, 이상기체에서 내부 에너지 E라고 표현하면 뭐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죠? 연력학적으로? 2분의 3 NT. 아, 2분의 3 NT?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얼마야? 아, 분자의,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역시 우리 가은이. 뭐라 크게? 크게. 아이, 정답! 정현 좋아요. 좋아요. 그 승우나 가은이도 맞는 말 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이거였어요. NCVT. 알겠죠? NCVT.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의 증명 과정도 있겠죠? 증명 과정도 있는데 증명 이거 자시고 외워야 돼요. 이거 증명하라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이거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저기 그 재빈 이제 지원 알겠죠? 알겠죠? NCPT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밑에 봤습니다. 오, 잘했어요. 멋져.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N이 뭐예요? N. 뭘 수죠? 예. 그 다음에 CB가 뭐예요? CB가 뭐냐면 적 비열이죠. 그래서 이제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의 비열이 CB예요. 알겠죠? 그리고 T는요? 온도입니다. 알겠죠? 온도인데 자, 부피가 일정할 때 비열을 가지고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NCBT를 표현하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뭡니까? NCBT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부피가 변할 때요.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NCBT입니다. 그대로. 자, 압력이 일정할 때 등압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뭡니까? NCBT입니다. 압력이 그러면은 변할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입니까? NCBT입니다. 가역적일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입니까? NCBT입니다. 비가역적일 때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입니까? NCBT입니다. 단열 과정에서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 얼마입니까? NCBT입니다. 이 말은 always. 알겠죠? 이상기체는 어떤 조건에서도 상태 함수인 것도 맞는데 이상기체 자체가 위치 에너지가 없어서 운동 에너지만으로 내부 에너지가 표현돼서 그래요. 그래서 쟤는 언제나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건 부피가 안 변하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단열이건 안 단열이건 압력이 변하건 압력이 일정하건 always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NCBT. 알겠죠? 그러니까 연력학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저런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외워야 돼. 알겠죠? 그래서 쟤를 토대로 그 다음 연력학적인 증명이 무조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꾹꾹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에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거 기억해야 알겠죠? 알겠죠? 됐죠? 자, 그럼 이 내부 에너지 하면서 잠깐 정적 비열 얘기를 좀 하면 CB가 정적 비열이잖아요. 그럼 정적 비열의 자, 원론적 정의가 뭐냐? 자, 이거는 내부 에너지나 정적 비열의 원론적 정의가 아니에요. 바로 이상 기체
에서만 적용되는 내부 에너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루는 연력학이 전부 다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거지만 원론적으로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정적 비열의 수학적 정의가 있겠죠. 가장 원리적인 수학적 정의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우리 저기 눈이 감기는 가은아. 가은아, 이번 FW 신상을 생각하면서 잠을 깨봐. 어? 우리 가은이 또 쇼핑 한번 하는 거. 어? 자, 해봐. 버르버르버르버 n. 자, 몰수를 곱하는 건 뭐 양을 표현해 주기 위한 거고요. 정의가 뭐냐면 DE dt V입니다. 이건 알수 없죠. 네. 저게 이상기체의 이상기체가 아니고요. 완전 원칙적 정의입니다. 무슨 말 되겠어요? 저게 정적 비열입니다. 자, N은 몰수고요. CB가 정적 비열이겠죠. E가 뭐예요? 내부 에너지고요. T는 온도. B가 뭐예요? B. 부피.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편미분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편미분 표현에서 아래쪽에 쓴 건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이 변수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정적 비열의 정입니다. 그래서 n 곱한 거까지가. 예, 여기까지가. 그럼 물론 좀 나누면 n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 정의야, 정의. 알겠죠? 그래서 이 정의를 이상기체에 적용을 하면 이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상기체에 적용을 하면 이 표현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이때 여러분 학교 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여러분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내부 에너지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뭐 실제 기체에서도라는 뜻이에요. 실제 기체에서도 이상기체에서도 모든 물질에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물질 체계에 대해 내부 에너지는 바로 온도와 부피에 대한 함수라는 걸 저 정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논술해 보라는 문제가 한 3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변수가 뭐냐 이걸 써보시오 라는 문제가 한 3, 4년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 뭐냐면 여러분 선배들 10기부터 내가 수업을 했었나? 10기부터인가 9기부터 하여튼 뭐 그때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미분을 하죠. 왜 미분하겠어요? 이 안에 이 변수가 있으니까 미분하겠죠. 만약에 이 안에 이 변수가 없으면 미분하면 뭐 되는데요? 0이잖아요. 그런 건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죠. 근데 미분을 했다는 얘기는 그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되겠죠? 그런데 뒤에 꼬랑지에 뭐가 붙어 있냐면 부피가 일정할 때 라는 말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면 이 미분 결과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미분 결과가 달라지니까 부피가 일정하네 마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네 마네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 무슨 변수가 당연히 있다는 얘기예요. 수리적으로. 부피 변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부피에 대한 함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보여주는 정의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외우시고 이 정의를 요렇게 적용해서 논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겸사겸사. 그런데 이때 요 이상기체는 오직 온도만의 함수인 거야. 내부 에너지가. 자, 수식상에서 부피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부피 변수 있어요, 없어? 없잖아요. 자, 몰수. 부피와 무관하게 규정이 되죠. 그리고 이상기체의 경우는 비열이라고 하는 게 콕 정해져 있죠. 상수로 정해져 있죠. 그럼 몰수는 내 맘대로 정하는 거고, 비열은 상수로 정해져 있고, 온도만 결정되면 내부 에너지가 바로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TV의 함수인데 이상기체만 온도만의 함수다. 무슨 말 되겠죠? 됐죠? 요런 내용을 논술해 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말이지. 됐죠? 됐죠? 자, 그다음 에이. 자, 그 다음에 정적비열 됐고, 정적비열. 그 다음에 이제 정적비열 아니 정적비열 정의.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비열 표현. 첫 번째 1. 단원자 이상기체면 힐륨, 니온 이런 식의 단원자 이상기체면 CB가 얼마죠? 2분의 3 R이죠. 두 번째 이원자 이상기체면요? 2분의 5R. 수소기체 같은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5R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풀었으면 3은 뭘 의미하는 거다? 자유도. 세 가지의 병준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는 뭐까지 포함된 거다? 회전까지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런 자유도를 고려하는 개념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나올 건 같지는 않고요. 그냥 단원자 이상기체는 2분의 3, 그 다음에 이원자는 2분의 5,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근데 거의 연력학 문제에서 비열은 98% 2분의 3R만 나와요. 알겠죠? 문제에서 굳이 이원자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특별한 경우는 아예 언급도 안 할 거고 그냥 CB를 2분의 5R이라고 해도 충분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거로부터 CP는 어떻게 쓰시면 돼요? CP는 CB 더하기 R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항상 요 관계가 만족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실제 기체에서는 이 관계가 만족됩니까? No. 이상기체에서만 이 관계가 유지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에서 CB하고 CP 사이에 관계식이 있습니다. 실제 기체에서.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이상기체에서만 이 식이 만족되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볼 연력학은 전부 다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이거 같은 경우 2분의 5R이 되겠죠. 알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상기체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 바로 엔탈피. 엔탈피. 자, 엔탈피 정의가 어떻게 되죠? 엔탈피 정의. 정의 E 플러스 PV. 이게 엔탈피의 정의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정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는 E 플러스 PV인데 이 녀석을 이상기체에 적용하면 저 엔탈피를 어떻게 쓸 수 있다? NCPT. 알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엔탈피의 정의인데 이상기체에 적용하면 NCPT. 꼭 외우세요. 알겠죠? 자,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얼마죠? 압력이 변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얼마죠? NCPT예요. 압력이 일정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얼마예요? NCPT예요. 부피가 일정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얼마예요? NCPT. 부피가 변할 때 이상기체 엔탈피 NCPT. 단열 과정에서 이상기체 엔탈피 NCPT. 알겠죠? 비가역 과정에서 이상기체 엔탈피 NCPT. always. 알겠죠? always. 그러니까 이 식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상기체에선 언제나 이 관계를 만족합니다. 압력이 변하건 압력이 안 변하건 부피가 변하건 부피가 안 변하건 가역이건 비가역이건 단열이건 안 단열이건 무조건 이렇게. 무슨 말 되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두는 게 이게 뭐냐면 연력학을 빨리빨리 습득하는 방법이지. 그럼 이것으로부터 이제 뭐 한번 또 정의를 해볼 거냐면 이 정적이 아니고 등압 비열의 의미를 한번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등압 비열 CP 정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적 비열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DDTB라고 했죠. 그러면 정압 비열의 정의가 뭐겠어요? 바로 DHDTP 몰수. 이게 정압 비열의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죠? 자, 정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한 겁니다. 알겠죠? 이게 정압 비열의 정의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엔탈피는 누구와 누구의 함수? 일반적으로 엔탈피는 누구와 누구의 함수? 온도와 압력의 함수인 거예요. 압력이 일정한에 만에라는 언급을 한 이유는 압력이 변했을 때 엔탈피도 변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온도하고 압력이 엔탈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까 엔탈피는 일반적으로 온도와 압력 두 변수의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렇게 써봐라 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정의를 외우고 이렇게 논술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상기체는 엔탈피가 누구만의 함수예요. 근데 이상기체는 엔탈피가 그런데 누구만의 함수예요? 오직 역시 온도만의 함수가 되는 거죠. 어떤 함수의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게 편해요? 하나만 있는 게 편해요? 하나만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연력학은 전부 다 이상기체에 대한 연력학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어요? 네. 썼죠? 좋아, 좋아. 자, 그러면 40분 쉬었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1시죠. 딱 1시 됐죠. 그러면 4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현수 이 불시움 이 재원이 잘해 이거. 아, 진짜. 누가 보고 있지? 오, 마채린. 하리고 많이 했는데. 채린이 오늘 왜 안 왔어요? 채린이 뭐야? 채린이 지원이가 꼬집었죠, 채린이. 그래서 채린이 화나서 안 온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알았다. 그래. 채린아 화장실 갔다 왔다요. 몇 시까지